피사체의 움직임과 화면에서의 움직임은 크게 화면 속 피사체의 움직임과 카메라 자체의 움직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피사체의 움직임은 화면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카메라의 움직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져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고 피사체가 움직이는 경우에 우리는 관찰자가 되고 물어보는 느낌, 즉 객관적인 시점이 됩니다. 그러나 피사체가 고정되어 있고 카메라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실제로 화면 속의 주인공 같은 느낌, 즉 주관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카메라의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는 카메라의 위치를 고정시킨 채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메라 워킹 기법 중 하나입니다. 파는 풍경을 파노라마와 같이 처리한다는 의미로 이 기법은 고정샷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에서 느껴지는 지루함과 따분함의 활력소가 되며 시간축의 연결 기법으로 활용됩니다. 틸트는 카메라의 헤드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헤드가 아래로 갈 때에는 틸 다운, 헤드가 위로 갈 때에는 틸 업이라고 합니다. 틸트의 사용 목적은 화면 속의 상하폭을 넓히는 데 있으며 극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줌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점 거리를 변화시켜 화면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줌은 망원부터 광각까지 화면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으므로 다양한 표현을 하는 데 적절합니다. 이러한 줌을 잘 사용하면 비디오적인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카메라를 손에 쥐은 사람이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줌의 조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줌 동작은 사실 우리 눈의 시각 작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어색해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눈은 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줌은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조심해서 써야 할 움직임입니다. 줌인은 사람이나 물건을 명확하게 보이게 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때 줌인을 한 컷의 다음 컷은 앞의 영상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줌아웃은 클로즈업된 화면으로부터 서서히 와이드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의 시선은 점차적으로 화면에 들어오는 다양한 대상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줌아웃은 보통 클로즈업으로 촬영한 주인공이나 사물이 처해 있는 상태나 위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합니다. 또 줌아웃은 주인공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져가는 영상이 되므로 화면에 여운을 만들 수 있어 작품의 라스트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페데스탈 혹은 붐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의 헤드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페데스탈 다운, 붐 다운은 아래로, 페데스탈 업, 붐 업은 반대로 위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핏 보면 틸트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틸트는 고개를 올려 하늘을 보는 것과 비슷한 동작인 반면 붐업 다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이 시선을 수평 방향으로 유지하며 높낮이를 바꾸어 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리인과 달리아웃은 카메라 전체가 앞뒤로 움직이며 영상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는 카메라 전체를 움직이며 화면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숙련된 기술을 요구합니다. 달리와 줌은 자칫 헛갈리기 쉽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화면을 통해서 달리인과 줌인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자세히 보면 달리는 시청자가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서는 느낌이 들고, 줌인은 피사체가 시청자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카메라 전체가 좌우로 이동되는 것을 트럭 혹은 트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트래킹 샷이라고도 불립니다. 아크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카메라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즉, 달리와 트럭의 움직임을 합친 것으로 피사체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둥글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한 여러 가지 카메라의 움직임들을 비교해보면 크게 카메라 헤드만 움직여서 촬영하는 경우와 카메라 전체를 움직여서 촬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카메라 무빙의 시작과 끝은 분명해야 하며 움직임의 시작과 끝에 어느 정도의 정지된 화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메라의 움직임을 잘 이용한다면 좋은 화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트라이포드는 카메라를 지탱해주는 지지대로 대부분의 기본적인 촬영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흔히 쓰는 삼각대는 3개의 다리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팬이나 틸트 같은 카메라 무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평을 맞출 수 있는 장치가 있어 편리합니다. 카메라를 낮은 위치에서 찍기 위해서는 베이비 트라이포드 또는 미디엄 트라이포드가 필요합니다. 일반 트라이포드에서 머리를 통째로 떼어내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 밖에 하이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카메라를 아주 낮은 위치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트라이포드를 이용하지 않고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찍는 것을 핸드헬드 촬영이라고 합니다. 트라이포드를 이용한 촬영은 객관적인 느낌을 주는 데 반해서 핸드헬드로 촬영한 화면은 시청자가 화면 속에 함께하는 주관적인 느낌이 강하게 전달됩니다. 이것은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트랙입니다. 이 위에 바퀴가 달린 이동차를 놓고 그 위에 카메라를 장착하게 됩니다. 달리, 트럭, 아크 등의 카메라 무빙의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이것은 스튜디오에서 사용되는 마운팅인 페데스탈입니다. 스튜디오와 같이 바닥이 고르고 평평한 곳에서는 이동을 위한 레일을 설치하지 않고 페데스탈 밑면에 부착된 바퀴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페데스탈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은 아주 높이 올라갈 수 있으며 움직임의 폭도 아주 크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카메라만을 장착한 이 소형 크레인을 지미집이라고 부릅니다. 스테디캠은 카메라를 들고 찍을 때 흔들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몸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마운팅 장비입니다. 이동을 위한 트랙과는 달리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고 연기자의 움직임을 따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카메라에는 이외에도 여러 특수 장비가 많이 사용됩니다. 드라마의 드라이브 씬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동차 마운트를 비롯해 항공 촬영에는 헬기를 이용한 특수 항공 장비가 동원됩니다. 수중 촬영 시에는 카메라가 물에 젖지 않도록 기존 카메라에 수중 촬영용 하우징을 장착해 촬영하게 됩니다.